자, 리딩 파워 4강 7번부터 시작할게.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however로 바꿀 수 있지. 여기서는 어떻게가 낫겠네. 미안해. 어떻게 그것이 제시되고 디자인되고 그리고 실행되든 상관없이 실행되든 간에 기술은 알고 봤더니 그것이 기술이었어. 분명히 역할을 한다. 플레이가 롤과 함께 나오면 하다야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하냐?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리고 필요한 증가하는 역할? 증가하는 커져가는 이렇게 하자. 커져가는 역할, 필요한 역할을 한다. 어디에 있어서? 고등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고등교육과 기술의 상관관계가 일단 포인트인데 일단 소지만 파악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오네. 오케이. 자, 연결어.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나? 모든 대학 선생님들은 직면한다. 고등교육이 대학교육이야. 뭘 직면하냐? 최소한 4가지 일반적인 분야를 무슨 분야? 학문적인 걱정의 분야. 4가지 문제점. 자, 4가지 문제점이 뭐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조직하는 것 수업을 첫째. 둘째,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제공하는 것 숙제를 셋째. 평가하는 것 뭐를? 학생의 학습을 셋째. 마지막으로 그리고 평가하는 것 뭐를? 효율성. 뭐의 효율성? 티칭의 효율성. 자, 이 4가지 분야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썼는지는 좀 불명확해. 이런 불명확한 연결어가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지. 아마 이 concern이라는 그나마 부정적인 단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앞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또 없어. 그래서 일단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자. 오늘날 커리큘럼의 모든 분야에서 선생님들은 must가 또 나름 시그널이잖아. 가르쳐야 한다. 정보에 의해 기반되는 탐구 과정을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뭐에 쓰고? 수요? 이 기술 세대의 수요. 이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수요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 요구라 하면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앱이 있어야지 뭐 장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지 않는 그 음식점은 망한다. 요런 요구라고 생각하면 돼. 시대의 요구, 코로나 시대의 요구. 그런 개념이야.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보 기반의 탐구 과정. 정보를 탐구하는 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보를 탐구하는 과정이겠지 뭐. 자,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일단 체크해 두고 자, 이제 일단 큰 틀에서는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시대 이런 시대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여기서 미팅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가 없다면 교수님들이 기꺼이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니, 그지? 합류하지 않는다면, 혁신해. 그리고 또 뭐 하지 않는다면, 품지 않는다면, 뭐를? 새로운 기술 도구를 이용 가능한.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를 잘 하려면 혁신에 합류해야 되고 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요건 거지.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자기
4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고수해서 책으로만 수업해.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야. 요즘에 다 대학은 패드로 막 수업하고 책 대신에 파일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변형해야 된다. 적응해야 된다. 더 높은 교육, 일반적인, 그리고 교수 멤버들 특히 교수들 멤버들 사이에서 교수 멤버들은. 그래서 지금 요 두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더 높은 고등교육과 그리고 faculty members를 그냥 교수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특히 교수진. 이 두 그룹은 다 리더가 되어야 한다. 접목, 인테그레이션 두 개를 합치는 것에 있어서 기술의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의 접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뭐 머스트가 계속 나와.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접목시켜야 한다. 기술을 자기 수업 환경에 라는 내용이 반복돼 있어. 뭐 딱히 인과관계 이런 복잡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야. Join the revolution, embrace new technology tools available.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뭐 information based inquiry process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려면 요런 뭐라 그럴까,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이라서 어디 한 문장에 형용패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 사실. 자, 그 다음에 8번. 뭐뭐 한가운데 17세기 네덜란드 한가운데 가장 강력한 함대를 가졌던 전 세계에서. 그래서 네덜란드의 특징, 강력한 함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잠깐만, 요렇게 끊어야겠다. 이게 주어였어. 미안. 주어. 네덜란드는 완전히 개발할 수 있었다. 식민 시스템을. 그리고 도달할 수 있었다. 최고봉에 그들의 힘의. 그래서 함대 덕분에 잘 나갔다는 거지 뭐. 네덜란드가 사실 영국보다 처음엔 더 잘 나갔어. 어렴풋이 기억나.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게 무적 함대 뭐 이래가지고. 여기서 헐은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거야. Soon her main rival, 곧 네덜란드의 주요 라이벌인, 그리고 빠르게 발달하는 영국. 여기 한 단어네. 그녀의 라이벌인 영국이 가지게 되었다. 경제적 우위를 네덜란드보다. 그래서 영국은 아직 함대 우위란 말은 안 했어.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대. 경제의 힘이냐 함대의 힘이냐 이런 경쟁인지 아닌지 보자. 분쟁, 이 두 나라 사이에서는 도달했다. 최고점에 전쟁 동안, 앵글로 더치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쟁 동안, known as 뭐뭐로. for도 뭐뭐로라고 보통은 의역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뭐 때문에야. 자, 주요 전쟁 지역은 북해였다. 뭐 이거는 그냥 TMI,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야. 여러 해전 이후 어떤 해전? 영국에 의해 승리된 해전 이후 네덜란드는 be forced to, 직역하면 강요받았다, 의역하면 어쩔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원래 OC 자리였기 때문에 to를 쓴다는 것. 네덜란드는 그리고 이류 식민 강국이 되었다. 여전히 식민 강국이기는 해. 근데 인류가 뭐 영국, 프랑스, 이류가 뭐 독일, 네덜란드, 잘은 모르지만 왠지 식민 강국 그러면
프랑스, 영국이 떠오르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한단 말이야. 이런 해전 이후 네덜란드의 몰락 뭐 이런 어떤 사건이었는데 in fact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는 내용이 마지막 문장이고, 특이하게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야. 네덜란드의 운명은 결정지어졌다. seal이 원래 동봉하다인데 결정하다는 뜻도 있거든. 이걸 conclude라고 concluded pp니까 변형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주고, 승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영국의 산업자본, 새로 나왔지. 뭐를 뛰어넘는 상업자본. 상업자본은 무역이야. 산업자본은 공장이고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일을 하면 쉬워. 자, 컴마 다음에 위치 있으니까 이게 바로 계속적 용법인데, 자, 잘 들어. 좀 자주 안 나오는 거라서 한 번 나오는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커. 이 위치 앞에 이런 식으로 명사 오버가 가능하다는 거. 계속적 용법일 때에만. 그리고 해석은 무조건 그리고 위치가 나타내는 게 지금은 앞문장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것의, 이걸 받으면 돼. 그것의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그것의 군사적 표출이 바로 우세함이었다. 영국 함대의. 결국 영국 함대가 이기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영국 함대가 이겼는데, 사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군사적 표현이었을 뿐이고, 원래 속의 내용은 요 부분이야. 산업 자본이 상업 자본을 이겼다 라는 어떤 더 심오한 내용이 겉으로 드러난 군사적인 결과물로 드러난 게 영국의 함대가 이겼다는 거지, 뭐 영국의 함대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무역의 시절에서 산업의 시절로 넘어왔다는 거. 산업, 상업 이렇게 일을 하면 돼. 그리고 전체 이 위에 있는 전체, 이 네덜란드가 잘 크다가 영국한테 발리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상업자본 시절에서 산업자본 시대로 넘어왔다는 걸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괄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계속적 문법. 9번. 아이들이 화가 나게 될 때 아이들은 받을 수 없다. 이성에 의해서. 화가 난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타일러같자 아무 도움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원래 리치가 도달하던데 의역으로 영향받다라고 의역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영향받다는 인플루언스니까 인플루언스드라고 고칠 수도 있겠지. 의역에 따르면. 딱 떨어지는 단어는 아니지만 의역에 따르면 가능하네.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 애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좀 그렇긴 하지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빡치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내가 잘못해도 인정하기 싫고, 네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거 듣기 싫잖아. 그냥 기분만 나쁘지. 자, 화가 날 때, 자, 분사구문 부사절로 늘 고칠 수 있어야 돼. 생략된 주어 when they, 비동사 생략됐다 그지? being이었나봐. 원래 being 생략될 수 있잖아. when they are angry. 아기들은 반응한다. 어디에만? 감정적 연고에만. 이걸 내가 comfort로 미리 써놨어. comfort, 위안. 괜찮지 그지? 위로. 자, 그래서 뭐 이게 거의 주제야. 화가 날 때 아기들은 이성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에 반응한다. 이제 얘가 나와. 어린 두 남매가 놀고 있었다. 지하실에서 갑자기 파괴송, 그 후에는
이게 먼저 전후야 전후. 그 후에는 소리 지름과 비난 이런 것들이 들렸다. 수동이야 수동. 그래서 이게 followed by일 때 앞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 뒤따라진 이제 직역하면 이게 이거에 의해 뒤따라진이니까 이게 뒤에 일어났다는 소리인 거야. 화로 발갛게 상기된 빌리 6살짜리가 올라왔다 계단 위로. 그리고 소리쳤다. 병렬 구조. 베시가 내 성을 무너뜨렸어요. 동생인가봐. 그래서 이제 열받았지 아들이. 그의 엄마는 자 요거요 포인트 sympathized 공감해 주었다. 요거 외워야 돼. 그래 이 단어야. 이 emotional burn에 해당되는 게 바로 sympathized 공감해 주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동의어도 알아주면 좋겠지. pitied, empathized, concerned 뭐 이런 거 동정했다, 공감했다, 측은히 여겨줬다. must have made 요거 외워야 돼.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이 무너뜨린 이 상황이 너를 화나게 만들었음에 틀림없었구나. 과거 추측 분명히 그랬어요. 그가 돌아서서 다시 돌아간 거야. 이거 막 문제 일으키지 않고 놀러 다시 간 거야. 말하고 엄마가 위로해 주니까 끝. 깔끔하잖아. 이것이 첫 번째였다. 빌리 엄마가 manage not to manage to 부정사 일단 중요해. 애써 하다 해내다야. 해낸 거 관여하게 되지 않았던 첫 번째였다. 그녀 아이들의 싸움에. 그래서 누가 잘해서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네 이런 이성적인 설명이 아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공감해주면 되는 거야. 수동태로 쓴 것도 기억해주고. 묻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질문 누가 시작했어 이런 말을 안 함으로써 엄마는 피했다. 그녀의 아들의 평소에 늘 했던 반복적인 말들을 피했다. 리사이틀 뭐라고 할까? 시를 읊는 걸 리사이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역이 돼 있을 텐데 불만을 털어놓는 그렇지. 이게 불만인데 하여튼 반복적인 그 불만을 듣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 요구를 피했다. 두 가지를 피한 거야. grievance도 피하고 request도 피하고. 뭐 해달라는? 복수해달라는. 쟤 좀 혼내주세요 이런 거. 안 해고 그냥 내려갔잖아. 왜? 공감을 해줬기 때문에. mirror 또 나오지. mirror이 reflecting도 되고, 이제 그의 기분을 반영해 줌으로써, 반사해 줌으로써, 알아차려 줌으로써. 그 recognize도 괜찮겠네. 그녀는 피했다. 유쾌하지 않는 역할. 무슨 역할? 판사가 되는 역할, 검사가 되는 역할, 법 집행관이 되는 역할을 피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 자, 그래서 mirroring his inner mood랑 여기서 말했던 sympathize랑 여기서 말했던 emotional burn이랑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가 주제. 자, 10번. 중요성.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의 중요성. 1492년에 있었던 은 직역하면 과장될 수 없다. 의역하면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꾸면 can be exaggerated too much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어. 이거 거의 안 나오는 문법인데 일단 한번 써놔 봐봐.
아무리 가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매우 높이 살 수 있다. 긍정적인 표현이야. 엄청 중요하다. 뭐 이런. 그것은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항해는 설립했다. 퍼머넌트 링크를, 영구적인 연결을. 뭐와 뭐 사이의 연결이냐? 두 생태계 사이의 연결. 어떤 생태계? 진화되어 왔던, 어떻게? 독립적으로 서로로부터 1000년 동안. 서양, 여기 좀 있으면 이제 유라시안이라고 나오는데, 동서양을 다 합쳤던 시대가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되고, 이 아메리카는 전혀 동떨어진 나라였단 말이야. 여기서 생태계라고 표현하고 있지. 전혀 다른 생태계 두 개가 만나는 거지. 여기까지는 부정적이지 않아. 근데 이제 갈수록 부정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자. 초기의 영향력, 거주민들에게 미쳤던 아메리카 대륙의 파괴적이었다. 드디어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지. catastrophic.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이 세계사 통해서 거기 있는 원주민 거의 다 죽이고 막 나쁜 놈들이야. 유라시아의 질병, 그리고 악명 높은 잔인함,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의가 사륙했다. 그 인구를 다 쳐 죽인 거지. 뭐 일본 못지않지 않을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의 유럽인 침략자들이 지배했다. 대부분 최상급이네. 가장 발달한 아메리카 대륙의 나라들을 엄청나게 쉽게 with easy가 easily거든. very easily로 고칠 수 있겠지. 뭐뭐 하면서 레이 라인은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 이 레이는 레이에다가 ing가 붙은 거겠지, 그지? 타동사 목적어 있는 거 보이지? 잠재적으로 전체적인 새 세계를 노출된 상태로, 이게 구조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형식인데 사전에 레이가 오형식으로 나온 건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해석에도 노출되도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형식으로 보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좋을 것 같아. 두면서 잠재적으로 이 신세계를 어떤 상태로 노출되도록 유럽의 착취와 식민지화에 나쁜 결과로 이게 귀결된 거야. 콜럼버스의 항해가. 분사구문 컴마인지 놓아둠으로써. 하지만 해서 이 분량은 되게 짧아. 두 문장인데 위에 거는 이 유럽인들의 신대륙 침략이고, 아래 두 문장은 유럽인들의 아시아 침략이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밑에 것만 주제라고 하기도 사실 좀 그래. 그냥 두 가지 내용을 다 통틀어 가지고 신대륙 침략과 아시아 침략의 차이점과 그 이유,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유럽인 항해자들의 도착, 아시아에는 같은 극적인 임팩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강력한 나라들, 인도, 중국, 무굴 제국, 그리고 일본 막부, 이런 나라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허락해 주었다, 용인해 주었다, 참아 주었다. 유럽인들을 무역하는 사람들로 허락하면서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통제하도록 오직 몇 개의 섬들만, 그리고 소수민족 거주지만 그 해안을 따라 있는 뭐뭐 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이 트레이더들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혹은 너무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유는 안 나와 있네. 미안해. 이유는 안 나와 있는데 왠지 몰라.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아마도 이게 여기 간단하게 이유가 나와 있어. 간단하게. 뭐 단순하지. 함부로 못 건드렸던 거야.
이 어느 정도 이미 아시아 나라들은 꽤 강력한 이 전투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걸지 못했지.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 나라들은 일단은 병에 취약했고, 이단은 이 군사력이 좀 작았나 봐. 그러니까 좀 막 침략해 다 죽여버리고 한 거지. 오케이. 어쨌든 그 다르다는 게 포인트야. 뭐 분량적으로는 훨씬 더 많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시아와 이 아메리카에 처음 유럽인들이 왔을 때 태도가 달랐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그래서 한 문장을 그러니까 쓰기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긴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주제를 써놓거나. 11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네가 연필을 잡는지를. 갑자기 연필 이야기. 아주 단순한 일화기 때문에 아마도 주제가 뒤에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어쩌면 너의 선생님은 매우 엄격했을 거다. 모든 그녀의 학생들에게. 그리고 너는 오직 잡을 수 있었을 거다. 연필을 한 가지 방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문제에 빠졌을 거다. 여기 이제 드가 우드야.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뭐 대부분 공감하지.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그러한 연필을 잡는 기술은 어쩌면 부사로 쓰였어. ingrained, 새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는, 자, 이 문장 별표 하나 할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일단 오형식일 때 find는 알게 되다 혹은 생각하다. 그리고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이시 오면 가목적어. 그래서 뒤에는 진목적어. 그래서 너는 알게 되었을 거다. 불편하다는 것을. 그래도 이제 드가 우드야. 헤드면 pp였겠지. 뭐가 불편하다는 것을? 연필을 다른 방식으로 잡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any other way 따로 해주지.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연필을 배워놓으니까 따르게 잡는 게 이상하다는 거를 금방 알게 되는 거야. 혹은 어쩌면 너는 스케이트 하는 거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결정할지도 모른다. 수업을 듣기를. decide to 부정사. 뭐에도 불구하고 스키를 이미 탔음에도 불구하고, 응? 여러 번, 여러 해구나. a number of many years, for many years. the number of랑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거 구분하는 게 가끔 문제 나오니까 얘는 뭐의 수. despite 뒤에 동명사가 아주 드물게 나와. 그래서 이것 잘 체크해주고, 특별히 완료 동명사인 이유는 그냥 스킹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도 이전 시제. 이미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전 시제가 잘 어울리는 거지. 이미 이전에 스키를 수년 동안 타왔지만 이제 수업을 처음 받는 거야. 넌 어쩌면 놀라게 될 것이다. 과거분사. 알게 되어서. 뭘 알게 되어서? 너의 자세와 폼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근데 이미 탄 상태니까 새로 배우기 힘들걸?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어른이 됐을 때 자기의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거 배우기 어려워. 너의 선생님이 더 열심히 work 뒤에 hard가 오면 이게 노력하다가 자연스러워.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해? get OC 자리라서 to. 네가 바꾸게 하기 위해서. 뭐를? 너의 폼을. 뭐보다? 만약 네가 그녀가구나. 만약 그녀가 여기서 인스트럭터야. 그녀가 가르친다면 그랬을 법했던 것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 타본 적 없는 사람을. 즉 너는 이미 몇 년 동안 타왔기 때문에 너의 나쁜 자세 습관을 가지고 있고, 새로 배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주제가 점점 드러나지. 좀 심플해. 주제는 연필 잡는 거는 왜 좋다?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계속 좋은 자세로 잡는 거. 그러니까 어릴 때 배우는 게 좋다. 한 번 배울 때 제대로 배워라. 둘 중 하나인데 맨 마지막에 답이 나와 있어. 자, that's because 왜냐하면 그리고 that's why는 그래서 따라서 이거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유가 이제 항상 시그널이야. 왜냐하면 너의 근육이 배웠기 때문이다. 특정한 방식을 스키타는 어떤 네가 지금은 unlearn 해야 하는 방식, unlearn 버려야 하는 방식. 뭐 하기 위해서는 버리다. 여기 forget도 되고 그지? 잊어야 하는 방식, abandon 해야 되는 방식, 뭐 이런 거겠지. 뭐 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뭐를 올바른 폼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시, 연필 잡는 법, 스키 타는 법. 따라서 이제 결론은 시그널. 다음번에 네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분명히 해두어라, 꼭 뭐뭐 해라니까는 당부. 당연히 이것도 주제에 대한 시그널이야. 네가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도록 분명히 해두어라. 언제? 처음에 배울 때. The first time around.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너는 배울 필요가 없다. 그것을 2번.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심플해. 11번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너무 명백한 주제. 자, 일단 첫 문장부터 소재가 나와. Rites of passage. 통과 의례는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벌써 주제야. 통과 의례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일리 있네, 이런 행위가 아닌 거야.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좀 부조리 할 수도 있는 행동인 거지. 그들은 만들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감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뭐 하면서? 그룹을 결속시키면서.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거고 결속에 대한 거야. 이 통과 의례라는 거는 뭔가 지능과 지식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들은 만들어낸다. 어떤 경험을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회사들은 이제 바로 예시가 나오지. 주제였던 거야. 너무 뻔한 주제. 회사들은 만들어낸다. 로프 코스 행사를, 줄다리기인가? 제공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여기 아까 육체적인 나왔었지? 어려움을. 몇몇 그룹은 또한 포함해왔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도전 과제를. 뭐하는? Revealing deep fear and significant life-changing event. 여기서는 두 가지를 드러내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두려움을 드러내는, 중대한 삶을 바꾸는 사건을 드러내는, 트라우마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지? 이 두 가지를 드러내는 이 감정적인 도전 과제를 포함시킨다. 그래서 육체적인 도전 과제, 감정적인 도전 과제 둘 다 통과 의례. 키는 해서 이게 시그널이지. 키가 뭐냐? 키를 넣어서 중요한 점? 여기서는 보자. 비결은 이라고 되어 있네. 비결은 모든 참가자들이 다 시련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병렬 구조. 그리고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믿도록. 자, 이게 좀 특이해. 이게 사역 뒤에 오는 OC인데도 원형이 아니라는 게 포인트. 원형이 수동일 될 때는 다시 투로 바뀐다는 게 이 수동태 문법 중 하나거든. 잘 체크해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 다 믿게 된다는 것이다. 뭐를? 그들의 시련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together 이런 게 포인트. 다 같이 우리가 힘들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시련, trial,
ordeal. adversity가 교과서에 나왔던 단어라서 특별히 중요하고 hardship, 시련, 잘 외워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다 같이 겪고 있다. 이게 포인트.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시련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 시련은 좋은 스토리텔링 자료를 원래 make가 만들다인데 여기서는 그 되다가 좋을 것 같고 should도 추측의 뜻으로 쓰였어. 강한 미래 추측. 그럼 좀 해석을 바꿔가지고 시련이 무엇이든 간에 그 시련은 될 것이다. 좋은 이야기거리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스토리텔링 머티리얼이 결국은 우리 옛날에 다 같이 이런 거 했었잖아.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지? 하면서 자기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이 반딩이란 단어도 반드시 외워야 돼. 점점 읽어갈수록 결국은 유대감에 대한 거야. 육체적인 행사, 이벤트는 제공한다. 용기를 부산물로서 그리고 abiding sense로서 여기서 이거를 변치 않는 인식으로 해석을 해놨네. 센스를 괜찮은 것 같아. 변치 않으면 뭐 lasting 오래가는 뭐 간단 정말 이 직접적으로는 unchanging도 가능하겠지. 변치 않는 lasting, unchanging, permanent 이런 것도 괜찮네. 오래가는 지속적인 영구적인 인식. 뭐라는 인식이냐? 이건 동격절이라서 that 대신에 which 못 쓴다는 거. that 왜 X 했지? 실수. 팀으로서 무엇이든지 성취될 수 있다. Anything can be accomplished.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런 어떤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감각이 생긴다는 거야. 좋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걸 다시 육체적, 물리적으로 나누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육체적, 육체적? 물리적이 아니지. 그 정서적. 정서적인 이벤트는 상기시킨다. 자, remind A of B. 이것도 기억해 주자. 참가자들에게 애정, 정직, 그리고 소속감을 상기시킨다. 가족들에게. 그래서 가족은 진짜 가족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지. 회사 가족. 이 합쳐진 결과, 정서적인 결과, 육체적인 결과 두 가지는 다 조직이 될 수 있다. 결과물은 좋은 조직이겠지. 어떤 조직?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직면하는 것을 새로운 도전 과제. 그리고 할 수 있는 조직. 뭘 할 수 있는 조직? 의사소통하는 것을 정직하게. 뭐 없이 그들이 뭐에 대해 그들이 잘 되어지고 있지 않는 일이들. 그들이는 없어. 잘 되어지고 있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조직. 좋은 조직이지, 그치? 그래서 이 결과물에 해당되는 것도 좀 형광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통과 의례를 하는 거고, 이 통과 의례는 육체적, 정서적 에너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결속시키는 에너지에 대한 거다 라는 포인트고, 부가적으로 이 보라색으로 해주고 싶은 것은 이 육체적인 이벤트의 결과물은 용기와 지속적인 이런 좋은 인식,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용기랑 비슷하긴 해. 정서적인 이벤트의 결과물은 이런 애정, 정직, 소속감. 말 그대로 진짜로 정서적인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